예, 안녕하세요. 오늘 여정을 함께 하게 된 경희대학교 일본어학과의 김태경 교수입니다. 예. 여러분들 키리키린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만나봤습니다. 대략 한 10년 정도 전쯤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키리키린들을 처음 만난 게 2013년? 한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방학 때 조금 일본에 길게 체제할 일이 있어서 그 기간에 이제 뭐 하나 좀 읽고 싶다, 장편 소설. 그래서 그때 손에서 읽게 된 게 이 키리키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고, 그때 이후에 이 지진이 일어났고 원전 사고가 있었던 그 지역 출신, 이른바 토호쿠 동북 지역 출신의 작가들, 그리고 그 작품들에 다시 한번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그때 2013년 그 즈음에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이 키리키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키리키린을 만나러 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용문인데요. 6월의 어느 날 소설가 후라시 켄지는 아오모리행 야간 급행 열차를 탑니다. 열차가 이와테현 근방에서 긴급 정차한 것은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다. 엽총으로 무장한 남자들이 차 내에 올라타더니 승객들에게 여권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아침 토호쿠 지방의 작은 마을 키리키리가 일본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하고 일본인이 아닌 키리키리인의 국가가 된 것이었다. 후라시는 새로운 나라를 방문한 최초의 작가로서 독립을 둘러싼 좌충우돌 소란에 휩싸여간다. 제1회 키리키리 문학대상을 수상한 그는 심지어는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 일본국은 이걸 자위대를 파견하여 진압하려 한다. 키리키리인들은 이것저것 기발한 작전을 짜내어 이에 저항하는데 과연 이들은 독립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 키리키리 마을이 어느 날 갑자기 분리 독립을 선언합니다. 소설은 이와 같은 대담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에 맺고 연대하여 이를 추진하고 이끌어가는가? 어떠한 공동체를 그들은 지향하고 만들어가는가? 하나하나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키리키리국이라는 국가의 성립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일부 지역이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국으로 존재하고자 한 데서 시작을 합니다. 일본이라는 엄청난 덩치와 힘을 가진 국가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한 것으로 실제 독립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 길임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명확한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키리키리 사람들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꿨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이거를 하나하나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다만 이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동북지방 사람들이 겪어온 멸시와 차별의 역사일 것입니다. 우덜이 독립하게 된 건 일본국에 대한 애정이고 뭐고 다 떨어졌기 때문입네. 우리가 독립하게 된 것은 일본국에 대한 애정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유이치 코마츠는 목소리가 쉬더니 떨리기 시작했다. 저 동시통역사는 긴장했구나.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일본국이 말하는 국익이 지긋지긋하더래요. 국익을 위해서다. 증산하라. 국익을 위해서다. 반으로 줄여라. 등등. 토라키치 토호고는 말이 빨라졌다. 유이치 코마츠는 노인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할 뿐 아니라 입을 뻐끔거릴 뿐이었다.
여기에는 오랜 기간에 걸친 핍박과 차별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국익을 위해서다, 더 만들어 라고 했다가 금세 국익을 위해서다, 반으로 줄여라 라고 하는 데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일본의 동북지역에 대한 멸시와 차별은 매우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이제껏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어를 쓰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들 키리키리국이 일본국에서 분리 독립하기 전까지 키리키리어는 이른바 방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확히 말해 동북 사투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좀 더 덧붙여 말하자면 가장 무시당하던 말이었습니다. 실로 그 멸시의 역사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것으로 거의 일본국 성립과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국익이라는 이름 하에 이른바 중앙을 위해 지방은 늘 희생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또는 표준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은 늘 중앙에 결핍된 타자이자 교정의 대상으로 취급받아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다 못해 독립을 선언하게 된 키리키리인들, 그들은 어떠한 행보를 선보일까요? 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키리키리 마을, 아니 국가는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여자 성인 걸음으로 1시간 반. 그래서 니체에 걸리지 않을 정도이고요. 그래서 이 키리키리국의 국회의사당차는 하루 종일 이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수렴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인용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버스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키리키리국을 뱅뱅 돈다. 버스를 탄 승객의 행선지에 따라 지정거리거나 멀리 돌거나 하지만 이렇게 한 바퀴 돈 셈이지요. 소요 시간은 1시간. 그 사이에 손님들이 타고 내리고 하죠.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누구나가 우인회의의 우인, 그 자리에서 국정에 참가할 수 있죠. 다만 조건은 본인 이름이 들어간 손수건을 가슴에 매달아 둘 것. 이렇게 우인회의는 키리키리국 국민 누구나가 언제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매일같이 국정에 참여하러 오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일터에도 나가봐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한가한 소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인회의의 주된 참여자를 좀 표로 정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장착 무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인회의 멤버 중 다수는 신체 일부가 무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여하간 이 우인회의 멤버 한 명 한 명이 엄청난 전투력을 자랑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최고 연장자인 곤타자에몽 누마부크로를 포함한 총 10명의 우인이 기본적으로 이 국회의사당차의 붙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이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요. 국제법의 세계적 권위자, 인분 사료연구의 대가, 잡학의 대가, 국제금융 전문가, 여성해방운동가 등 쟁쟁한 실력자들이지만 그렇다고 이 키리키리국이 이른바 능력주의 사회가 아니면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주의란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비례하여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능력과 능력주의는 다르다. 능력은 개인이 가지는 특징이지만 능력주의는 특정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주의가 아닌 원리로 돌아가는 다른 세계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키리키리인 속에는 이런 우화라고 할까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초대 대통령이었던 카츠조 오가사와라가 죽습니다. 카츠조 오가사와라가 그 방송국을 가장한 일본의 잠입 스파이가 터뜨린 그 수류탄을 맞고 죽게 되는데요. 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누구 손을
잡느냐? 이 후르아시, 우리의 주인공, 이 후르아시의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키리키리국의 대통령 터치제에 따라서 이 후르아시는 제2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래서 제2대 대통령에 이제 취임하게 된 후르아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난 대통령 직무에 대해서는 무지에 가깝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곤타자이몽 노마부크로 노인이 건네는 조언, 대통령이 할 것 같은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 이것만 잊지 않으면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 라는 말은 이른바 노력과 능력에 비례하여 대통령이라는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정 전반을 결정하는 우인회의에는 기리기리인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위에서 제시한 표를 아까 말씀드린 그 우인회의 멤버들에 대해서 가장 주목하고 싶은 점은 고정 멤버화한 10명의 우인 모두가 어딘가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인회의 멤버가 점차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고정되었다. 결국 그런 이야기지? 후르아시는 묻습니다. 우인회의에 주로 참여하게 된 누구든 어딘가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주된 행위자로서 국정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는 이른바 마이너리티 리더십이 여기에 등장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검토해 볼 만한 획기적인 리더십을 제안하고 있는 텍스트로서 이노우의 히사시 기리키린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공동체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목표와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 키리키린들은 어떠한 리더십을 선보일 것인가? 또 인용문 읽어보겠습니다. 사무 책상에 턱을 괴고 있던 그 히로코 사쿠마가 방실거리면서 다다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기리키리국의 싱크탱크지요. 우리들의 지혜 주머니고요. 일본국처럼 몸이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을 복지관인가 뭔가 하는 시설에 가두고 격리시키는 건 정말로 인재를 썩히는 거더래요. 이들처럼 몸이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복지관인가 뭔가 하는 시설에 가두고 격리되는 대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기 키리키리국에서는 그들 모두가 싱크탱크이자 지혜 주머니로서 활약하며 이른바 마이너리티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 사람들은 몸이 부자유스럽기 때문에 그만큼 정신은 더 훨훨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 게다가 자신들이 이런저런 장애를 가진 약자라는 걸 이 우인들은 마음에 새기고 있지요.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 모든 분야에서 항상 약자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가지요. 입법, 행정, 사법 모든 분야에 있어 항상 약자 입장에서 일을 한다. 이는 정치의 기축을 전부 약자의 발상에 의거한다는 구조. 국가 정책 자체가 약자의 시선에서 결정, 집행되는 구조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마이너리티 리더십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물어야 할 차례입니다. 이 키리키리인들이 차별적인 세계와 결별하고 새롭게 만든 사회의 기본 원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주디스 버틀러의 논의를 잠깐 참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젠더 트러블로 시작해서 지금 우리 시대 가장 철학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주디스 버틀러가 영화
출연이라고 할까 영화를 찍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버틀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영화 감독한테 영화 감독 이게 이제 수나우라 테일러라는 분하고 대담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 감독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 수나우라 테일러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수나우라와 함께 이제 버틀러는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이제 걸으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어쩌면 비장애인이 철저하게 자족적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개념일 겁니다. 자족적이라는 개념이 환상이 되고 이상적인 규범이 되어버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테일러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독립성이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한 여러 방면에 걸친 영역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이 어떤 도움도 없이 독자적으로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은 일종의 신화죠. 비장애인도 사실 특정한 집안이 필요하고 신발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사회의 지원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는 모두 상호 의존적인 존재인데 장애인만 의존적인 존재라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더 의존적인 존재라고 보는 인식이 있어요. 사회성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린 모두 어느 정도 성적 소수자나 장애인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누구도 자족적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날의 대화 말미에서 버틀러는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날 목도하는 것은 불확실한 사람들이 양산되는 현실, 늘 어떤 가장자리에 머물면서 생존 가능성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양산되는 현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들의 생존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여건 아래 불확실성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과연 우리가 인간 공동체를 필수적인 상호 의존성의 체계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가 이제 아마 이게 현 상황에 대한 버틀러의 진단이 드러난 대목일 텐데요. 저는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게 바로 다름 아닌 이 키리키린이라는 소설이 매우 비판적이고 비평적으로 우리가 인간 공동체를 필수적인 상호 의존성의 체계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 또한 키리키린이라는 소설 또한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키리키린들은 자신들의 마이너리티성을 자각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사실 한번 나왔던 인용문인데요. 이 사람들은 몸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정신은 더 훨훨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어요. 게다가 자신들이 이런저런 장애를 가진 약자라는 걸 이 우인들은 마음에 새기고 있죠. 키리키린들은 자신이 장애를 가진 약자임을 잘 알고 있음을 넘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상호 의존과 취약성을 지닌 존재임을 그들은 누구보다 깊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그 마지막 부분을 또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주의적 신념은 연대를 거의 불가능한 프로젝트로 만든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설령 죽도록 정말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자수성가적 존재나 자기 충족적 존재가 아님을 깨닫느냐에 달려있다. 사회 속의 우리 자신을 그리고 사회가 우리 재능해준 보상은 우리의 행운 덕이지 우리 업적 덕이 아님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운명의 우연성을 제대로 인지하면 일정한 겸손이 비롯된다.
예, 샌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겸손함의 다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러한 겸손함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예, 자기 자신이 자기 충족적 존재가 아님을 깨닫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대답은 우리로 하여금 앞서 살펴봤던 주디스 버틀러의 논의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우인회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우인회의에 주로 참여하게 된 누구든 어딘가에 장애를 안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처럼 뛰어난 능력도 없고 게다가 심각한 장애마저 있다. 왜 나한테만 이러한 불행이 찾아오는지, 왜 남들은 저렇게 잘나고 멋진데 말이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자, 그렇다면 이 키리키리국 사람들은 그저 원망과 복수의 르상티망에만 빠져있는 존재들인가? 일단 이 르상티망이라는 용어는 원한, 증오, 질투 따위의 감정이 되풀이되어 마음속에 쌓인 상태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철학자 니체의 고유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자의 선악 판단은 타자가 약탈적이라고 판단하면서 그에게 원한을 품는 식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며 도덕적으로 격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라는 식입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이제 이 니체의 르상티망 이란 개념에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르상티망의 사람들은 가치 전도를 통해서 세상과 역사에 대해 상상의 복수를 감행하고 삶에 대한 온전한 긍정을 이뤄낸다라고 읽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니체의 정치 철학 전반을 논할 여유는 없습니다만 키리키리인들이 타자에 대해 원한을 품고 어떠한 의미에서든 자신을 격상시키고 있지 않음은 분명하며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키리키리인들이 만들어낼 르상티망 너머의 정치는 어떠한 것일까요? 어떠한 마음가짐이 그들을 새로운 공동체와 삶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이 강의 맨 처음에 살펴봤던 일본 중앙에 대한 이 키리키리 방언, 즉 언어 차별 문제에 관해서도 그들은 스스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키리키리어에 관한 친절한 해설서인 키리키리어 4시간의 머릿말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키리키리어의 발음에는 조금 애를 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언어 감각이 좋은 사람이라도 1시간은 좋게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려 합니다. 키리키리어를 사용할 때는 이런 코맹맹이, 동북사투리와 비슷한 외국어를 공부한들 무슨 도움이 될까? 기껏해야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되는 게 고작일 텐데 하고 아무 까닭도 없는 열등감을 가지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 까닭 없는 열등감이 당신 입의 움직임을 둔하고 애매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키리키리인들은 자신들이 이제껏 받아온 멸시와 차별의 역사에 대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듯이 일본인에 대한 적대와 복수심으로 불타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르상티망 너머의 초인에 가까운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웃음과 활달함을 가지고 세상을 희화화하면서도 세상을 늘 따뜻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결코 악에 받쳐 상대를 꺾어버리고 그 열등감을 상대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이 키리키리인들에게는 눈꽃만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키리키리인들은 이런저런 장애를 지닌 약자, 즉 마이너리티적 존재임을 받아들이고 운명의 우연성을 깨달아 겸손함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차별의 벽을 넘어 서로 기대는 상호 의존하는 진정한 공동체를 향해 한 발자국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키리키리인들은 지금 이 순간도 정말 끈덕지고 쾌활하게 독립과 연대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기리키리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유쾌하고 재미있는 그런 키리키리인들 만나봤는데요. 다시 여러분들과 또 이 키리키리인을 다시 만날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는